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뭐 몇 가지 기쁜 소식들이 있죠. 어, 이재명 결진의 순간이 왔습니다. 결진의 순간. 그리고 이제 윤통 오늘 아버님 발인하고 어, 무사히 무대 드리고 이제 출발을 했죠. 미국으로 캠프 데이비드.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정치인 그리고 외교관들의 어떤 이제 윤통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 뭐 저 자기 이재명이 자기가 이제 뭐 검찰 출두한다고 어제 난 너무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많이 나와서 좀 힘을 좀 실어주세요 하고 어, 공지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래 뭐 뭐랄까요 최소 뭐 한 1000명 가까이 막 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개딸들이 좀 극성인 개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뭐 뉴스 봤더니 경찰 추산 10,000명, 중앙일보 추산 200명, 그러니까 경찰 추산 100명, 중앙일보 추산 200명, 주최측 추산 400명. 그러면 뭐 많이 봐줘서 한 200명이라는 얘기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그래 뭐 연차 썼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런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하던데 연차까지 쓰면서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겨우 200명. 참. 그래서 제목에서도 제가 썼지 않습니까? 개딸도 포기한 이재명. 추석은 의왕구치소 독방에서. 이제 갈수록 이제 이번 달 지나고 뭐 추석 때쯤 되면은 약간 좀 쌀쌀한 기운이 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치소 생활이 많이 힘들어질 거거든요. 거기서 추운 겨울도 나야 되고 구치소 저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바닥인가? 어쩌면 모르겠 하여튼 그래 뭐 다 콘크리트로 있을 거니까 어떻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죗값을 치러야죠 이제. 이제 뭐 오래 기다렸지 않습니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이제. 잼버리도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그래 이제 솔직히 여러분들 뭐 다들 좀 뭐 이 인정을 하시겠습니다만 잼버리를 보면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문재인 시대의 5년이 우리가 보는 잼버리 하고 판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잼버리 조금 전에도 뉴스 들으니까 뭐 전북 전라도 의원들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뭐 도민의 명예를 위해서 저거 야 정말 이 쓰레기들 아닙니까 쓰레기들. 그래 그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는 걸 이해가 가는데 보니까 뭐 정운천이 그 새끼도 그렇고 뭐 이정현이야 그 뭐 며칠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더 뭐 못하겠습니까만은 거기다가 천하람 이준석이 물론 그 둘은 태생은 7시가 아닙니다만은 본성은 빨갱이지 않습니까? 빨갱이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니까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해놓고 안 걸리면 그대로 넘어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걸리면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남 탓을 하고 자기 지역의 지역의 주민들을 방심하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라도 전북 도민의 명예 하면은 이제 뭐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먹히지도 않을 거지만
결국에는 뭐 민주화의 성지고 뭐 하면서 와, 왜 우리 지역을 비하하냐? 비하는 씨발 것들아. 비하받을 만 하니까 비하하는 거야, 이 쓰레기 새끼들아. 이런 꼬라지를 당하고도 씨발 그래 뭐 아니 그러면 자기 그 지역의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뭐 비판하는 뭐 저기 저 뭐라고 합니까 그 어떤 성명 같은 거라도 발표하고 지역 사회에서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7시는 과학이다. 그리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캠프 데이비드 확실한 어떤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일본도 그렇고 아마 그래 미국도 그렇고 아까 저기 김은혜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이 움직임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분명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선언이라든가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루만 기다리면 되죠. 이게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죠. 고속철도에 뭐 폭탄을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부산역 구포역 특공대 배치. 그 어젠가는 또 뭡니까 그래. 부산역에서 뭐 여자 30명을 해치겠다 해가지고 뭐 부산역에 난리가 뭐 경찰들 와가지고 막 수색하고 막 순찰 돌고 막 했다던데. 그 이걸 감아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일본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그 무슨 그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장난치는 거 말고 지금 뭐 시청을 폭파하네 이재명을 죽이겠네 뭐 고속철도에 폭탄을 설치하겠네 학교에다 폭탄을 설치하겠네 이 메일들은 전부 다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갈수록 제 의심이 짙어지는 거죠. 지금 이 빨갱이들이 이제 극도로 이제 지금 이 궁지로 몰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사회에 혼란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게 왜냐면 자꾸 이러면 이게 뭐 허위라는 걸 허위라고 생각을 한 일반 사람들은 그냥 허위다 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넘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경찰이나 이쪽에서는 허위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하면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또 피신을 시켜야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청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뭐 내지는 폭파시키겠다. 또 뭐 한 며칠 있다가 창원시청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또 뭐 진주시청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뭐 경주시청에 이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만약에 이런 메일을 갖다가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다 일단은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집단이 바로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그럼 이거는 북한 아니면 중국 둘 중에 아니면 둘 다 해서 지금 같이 합작으로 지금 작업을 하든지 지금 현재 이 빨갱이 새끼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뭐 누구를 해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어차피 지금 호기심 많은 주로 애들이 막 올리고 있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올리고 있는 거고요.
뭐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북한하고 중국에서 이 빨갱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혼란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런 짓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머지않아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 뉴스는 한두 번 나왔었는데 바로 또 이제 방위사업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사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2014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 개념 설계도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장교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대중공업은 규정 삭제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진짜 이 방산요 쪽도 비리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통 이 대통령이 된 덕으로 이런 것들이 다 수사가 되고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묻혔죠. 왜냐? 이거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국제재판관할건 인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각하했죠.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건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댓글도 보면 뭐 그런 댓글도 쭉 올라오잖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그래가지고 일본 법원에서 뭐 밤나라 배나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얘들의 목표는 뭐 나라가 어찌 되건 간에 뭐 어쨌든 그냥 분탕질 치가지고 나라 시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면 되는 거죠. 지난번처럼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세금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거. 그걸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에이,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김만배 10년 전 이재명과 법조 취재기자들 식사 주선했다. 이 대표와 김 씨는 2014년 김 씨가 기자 시절 했던 인터뷰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와 배치자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뭐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최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등 20명가량을 모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식사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계획을 공표한 전후로 김 씨와의 접촉이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식사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김 부장님 많이 좀 도와달라고 했고, 김 씨는 이 시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식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 대표와 김 씨가 따로 앉아 언제 또 볼까요? 라며 휴대전화 달력을 보면서 다음 만남 약속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조팀장들과의 식사자리 이전부터 김 씨가 이 대표를 만나러 2층에 다녔다고 들었다. 이후 김 씨가 2층에 폐쇄로 TV가 정말 달려있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 이 대표와 친해져야 입지가 단단해진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재명과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은 무조건 이제 잡아떼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가 나오고 하면 말을 또 살 바꿔가지고 그래 만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깊은 만남은 아니었다. 어떤 모임에 잠깐 갔는데 그때 잠깐 스치듯이만 봤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작이다! 조작이다! 이게 빨갱이들의 패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아니라 1년 넘도록 시무룩하게 봐왔던 모습이잖아요. 이건 DNA라니까. 한동훈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보수라는 집단은 처음에는 잡아떼다가도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발뺌하다가 그 증거를 들이대도 그게 씨발 어쩌라고. 지금 저 잼블이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이 새끼들 하는 짓이 딱 그거잖아요. 어쩌라고 씨발. 전라북도 도민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게 전형적인 빨갱이들의 선전선동술 아닙니까?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가는 이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하수인 새끼들, 빨갱이도 못 되는 빨갱이 하수인이죠. 불쌍한 새끼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낭보가 날아드는데 이제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기사가 딱 올라오더라고요. 동봉투 의혹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국회의원 모임 일정과 관련된 준비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빨갱이 새끼들 난리가 났죠. 와! 야당 탄압이다! 탄압이다! 정치를 하고 있다. 아니 씨발놈아.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는 거 자체가 정치야 정치. 당연히 씨발놈아 검찰도 정치를 하는 거지. 그게 씨발 새로운 잘못된 것이냐 씨발 또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가지고 선동질을 하려고 그래. 그런다고 지금 윤사단이 어디 눈이나 하나 끔찍할 것 같아 이 새끼들. 예? 한심한 쓰레기 새끼들. 그래 검찰이 정치하고 있는 거 맞아 이 새끼들아. 그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 어차피 뭐 거짓말 하는 게 막 몸에 배 있는 새끼들이니까 이 새끼들을 잡아 넣으려면 진짜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러려면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론전도 좀 펼쳐가면서. 아니, 뭐, 정치하는 놈들처럼 뭐 마이크 잡고 뭐 여론전을 펼칠 거야? 행동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아. 행동으로. 그 뭐 어쩌라고, 이 새끼들아. 빨갱이 새끼들. 빨리 이 새끼들아, 의왕구치소 앞에 가서 저기 자리 잡아, 이 새끼들아. 머지않았으니까. 추석 전에는 의왕구치소로 들어갈 거니까. 엉뚱한 저기 생각 하지 말고 가을 겨울 준비하면서 그 온열 매트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새끼들. 그 이게 모든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저기 뭐 문재인 때 저 뭐야 그 쓰레기들처럼 뭐 이성윤이니 무슨 저기 이정순이 하는 그런 아유 족밥 새끼들이나 아유 참 씨발 아유 그런 대가리로 씨발 그래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 정말 씨발 아 정말 뭐 송영길이도 그렇죠. 아마 그 이재명이하고 같이 손잡고 갈 것 같아요. 이재명이하고 손잡고 잘 됐네. 전현직 당대표가 나란히 손잡고 나란히 의왕구치소로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바로 앞에 의왕구치소가 네 앞에 나타날 거다. 의왕구치소를 향해서 고고고 렛츠고 빨리 찌빠니들도 빨리 준비해 이 새끼들아. 그 두지를 갖다가 두 명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수발 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뭐 이제 이번 달 지나면 이제 찬바람도 불어댈 거고 씨발 그 추운 겨울에 올겨울도 엄청 추울 텐데 이 북극에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어휴 뭐 뭐야 그쪽에 그 온열 매트하고 이런 거 판매하러 침낭 온열 매트 그다음에 뭐 난방조끼 발열조끼 뭐 이런 거 판매하러 갈까 일단 상황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 관련 관계자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용인이 이제 재판에서 이제 뭡니까 돈 받았다는 그 날짜에 이제 내가 저기 유원홀딩스가 거기에 없었다. 다른 곳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었다. 그 증언을 했는데 그 증거를 조작을 했다는 이제 의혹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검찰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차피 그때 저기 그 차량 운행 정보하고 그 GPS 정보를 가지고 그 유원홀딩스 근처에 있었다는 게 딱 나왔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뭐 메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재판장이 야 그러면 그 폰 한번 보자 했더니 폰 분실했는데요. 에휴 한심한 새끼들아. 에휴 야이 씨발 야 찌빠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 진짜 옹호해주고 싶냐? 어? 아유 불쌍한 새끼들. 아휴 그냥 뒤져라 이 새끼들아. 한강에 다 뛰어들어 이 새끼들아.
부산에 있으면 이제 씨발 광안대교 가가지고 뛰어들던가. 아니면 저기 남항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거기가 그 영도에서 저기 도로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접속도로라고 해야 되겠죠. 접속도로가 아주 그 뭐라고 해야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길입니다. 제가 그 개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아마 한 2015년쯤이었나? 그 길을 한번 탔거든요. 아 근데 진짜 뭐랄까요 아니 그래 이왕 할 거면 좀 도로를 조금 더 그래 어차피 그만큼 그 가파르게 지금 원을 그리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도로를 넓게 만들고 그 가드레일이라고 해야 됩니까? 펜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 더 높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좀 그래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도 나와요. 그 웬 아줌마가 그게 아마 한 몇 달 전인가 아니면 작년인가 건데 웬 아줌마가 그 올라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무서워서 못 올라가가지고 길 막고 그 저기 뒤에 아저씨한테 막 아우 좀 못 올라가겠어요 막 하면서 막 그런 영상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또 산으로 갔지 또. 아무튼 좀 읽어보면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1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강제 수사에 나선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스모 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모 전 경기도 상권진흥원장이 올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께 김용 씨와 경기도 수원시 수원 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 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이 씨는 이를 입증하는 증거로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악하고 야비하고 쓰레기들입니까? 이 찌빠 새끼들아. 그건 니들도 쓰레기라는 거야. 니들도 쓰레기란 거야, 이 새끼들아. 쓰레기, 양아치 새끼들아. 쓰레기 새끼들. 김영호, 중국 내 탈북민은 난민이다. 한국에 입국할 수 있어야. 보세요, 통일부 장관 딱 되자마자 중국에다가 저번에 박민식이는 이 쪼잔한 새끼들 한 구살이 먹였죠. 그래 이제 바로 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야, 탈북자들 함부로 북송시키지 마라. 쓰레기 새끼들아. 이러면 또 당연히 겉으로는 주권이 어떻고 막 지랄하겠죠. 떼놈 새끼들. 그 속으로는 씨발 좋겠다 이거. 어쩌지? 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당장은 좀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뭡니까 가오가 있으니까 그래 어쨌든 아마 몰래 탈북자들 우리 쪽으로 아마 넘길 거예요 아마 어느 시점부터 몰래 이런 게 바로 저 짱깨놈들의 습성이잖아요 습성. 이딴 새끼들한테 특히 지난 5년 동안 대국이다
큰 산이고 우리는 동네 언덕이다.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아유 쓰레기 새끼들아. 야이 찌빠 새끼들아. 야이 씨 빨갱이 새끼들아. 쪽팔리지 않냐? 쪽팔리지 않아? 좀 읽어볼까요? 그는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 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제중국 탈북민의 구금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탈북민을 불법 입국자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하고 그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게 얼마나 이 멋진 모습들입니까? 5천년 동안 저 떼놈들한테 갖다 바친 곡물, 공여, 아니 병자호란 끝나고 아마 한 수십만 명 갖다 바쳤죠. 그 전에 그 원 침략 이후에는 또 어마무시하게 갖다 바쳤고, 물론 그 와중에 인물이 하나 나긴 했죠. 기황후. 근데 아마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기황후라고 해가지고 아마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유를 바쳐줬다가 가장 성공한 고려의 여인 대충 이제 타이틀은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 기황후도 행실이 끝같다고 저는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오만방지하고 하여튼 그랬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주재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명백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법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DB에는 총 8,148건의 탈북 및 강제송환 사건이 축적되어 있다며 강제송환 사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된 사건으로 전체 강제송환의 98%가 북중 강제송환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지난 5년 동안 뭐 한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대국이라고 했는데 대국이 하는 짓이 그래 이 짓이냐고. 보세요. 씨발 이재명이 그 새끼가 됐으면 현대판 공여를 바쳤을 거라 생각 안 드세요? 거기는 씨발 개딸들이 자원해서 갔겠지. 어휴 쌍년들. 그리고 박찬대가 이화영 부인과 통화는 했지만 회유 압박 안 했다. 보세요. 이 패턴이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빨갱이들은 그러니까 DNA라니까. 결국에는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부인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슬쩍 아니 그래 통화를 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재명이도 처음에 말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김성태하고 쌍방울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인연이라면 내이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아니 근데 이 새끼 뭐 내일을 사입기는 했는지 그 궁금하죠. 그 무슨 뭐 명품 뭐 입는다고 하는 것 같더만 그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다가 보세요. 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처음에는 전혀 이제 뭐 인연이 없다고 했다가 그 김성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한 하루 이틀 전이었습니까? KBS에 나가가지고 그 술 먹고 누군가가 바꿔줘가지고 통화를 한 번인가 한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이재명이가 김성태 쌍방울하고는 내의 사입은 2년밖에 없다고 했다가 김성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치잖아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래, 가만히 기억해보니까, 술 마실 때 누군가가 한번 바꿔줘가지고, 잠깐 통화를 한 것 같기는 하다. 지금 박찬대가 하는 말이 똑같잖아. 얼굴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그래, 또, 보세요. 박찬대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을 막기 위해 A씨와 통화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A씨와 통화한 적은 있다. 하지만 제가 A씨에게 전화를 했다든가 그분한테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다. 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직접 통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회유와 압박을 가할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그럼 통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지인과 만난 건 사실이다. 그 지인은 용인갑 지역위원장 대행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 누군가 그분에게 전화를 하더라며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은 후 갑자기 저를 바꿔줘. 받아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었다. 보세요. 갑자기 바꿔줬대요. 이재명이도 그래 뭐 술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바꿔주더라. 아니 이런 정도인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진짜 이 사리 분별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아메바보다 못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냐 얘 빨갱이 새끼들아. 야 이 찌빠 새끼들아. 야 이 개딸린 놈들아. 18년다. 구조가 똑같잖아. 구조가 똑같다는 건 뭐다?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리해지니까 조금씩 이제 까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작이다! 탄압이다! 아유, 쓰레기들아. 어떻게 이런 새끼들이 지지가 되냐고. 어? 아유, 아메파 새끼들. 그리고 무도한 일, 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뭐 씨발 뭐 감추는 거나 있나 씨발라마. 아이고 씨발 지질한 새끼. 아유 진짜 씨발 제가 이런 새끼를 진짜 5년 전에 아니지 6년 전이구나 이제 6년 전에 뭐 긴 시간 안 있습니다. 다 치면 아마 한 1년 정도 될 겁니다. 1년이라도 참 이런 새끼를 지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도 부끄러워요 저는. 너무도 부끄러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뭐. 그것마저도 저의 역사인데 제 개인의 역사인데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5년 전에 확실하게 빠져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죠.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추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11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아니요. 우리나라는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유일한 사례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과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쥐꼬라지 난 거 아닙니까? 뭔 일만 있으면 툭 하면 폭동 일으키고. 그 결국에는 이 왕정을 뒤엎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뒤엎고 나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시민군들이 한 행태들이 너무도,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도 그냥 잔인했다기보다는, 그죠. 하여튼 뭐 그래. 표현할 만한 말이 당장 안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엎고 나서 쉽게 말해서 이 지금처럼 재판에 회부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단이 됐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화를 못 참아가지고 죄다 단두대로 다 끌고 가가지고 그냥 댕강댕강댕강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프랑스 놈들의 유전자에 박혀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이번에도 뭐 얼마 전에도 뭡니까 올 초였습니까? 그 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니까 그 씨발 막 불지르고 지랄한 거 아닙니까? 그 250년 전에 250년 아니지 230년 전이죠. 230년 전에 자기들 선조들의 그 피를 그대로 물려받다 보니까 뭔가 대화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분 나쁘면 그냥 일단 두들기 부수고 보는 거. 그것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통이 지금 정말 완벽한 지도자라니까요. 완벽한 지도자라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시점에 왜 윤통이라고 아니 어제그제도 보세요. 뭐야 윤기준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게 뭐 그 일반적으로 뭐 그냥 그 개딸려 놈들이 뭐 그냥 그 신문 기사에 그냥 뭐 그냥 그런 배악질을 하는 거야 조금 그렇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 무슨 경향신문 칼럼 쓰는 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새끼가 그래 살을 날린 게 잘못 같다고. 그 새끼는 그러니까 이 그런 새끼들에 대해서 분노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끝만큼도 내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법대로만 하잖아요. 그 새끼는 조만간에 탈탈 털릴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조만간에 누군가가 또 뭐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뭐 보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저기 뭐 서울시 의회의 누굽니까 이름이 뭐였지? 고발 전문으로 하는 저기 의원이 한 명 있더만요. 아씨 이름이 뭐였지? 이름은 잘 모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아마 그래 뭐 조만간에 아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양반이 서울시 의회에 있다는 아마 고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 탄압이 지랄이 탄압이 씨발놈들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윤통은 뭐 누가 뭐라고 그뭐 솔직히 자기 마누라 니 마누라 창녀야 막 그렇게 해도 털끔한 건도 표정 비난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이제까지 봐왔듯이 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게 윤통의 특징이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빨갱이들뿐만 아니고 뭐 소위 보수라는 것들도 윤통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씨발 뭐 이준석이 정도는 안고 가야 된다 뭐 그런 미친 개소리를 쳐 씹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준석이는 안아야 된다 그런 말 하는 새끼들은 아직도 윤통을 털끔한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 1년 3개월 동안 윤통이 보여준 게 뭐예요? 표고 지랄이고 뭐 정치적 유불리 같은 거 안 따지는 걸 보여줬잖아. 그러면 그중 1년 3개월 동안 그걸 보여줬으면 뭐야 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야. 생각을. 윤통 스타일이 뭐다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지 말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지지율 신경 썼으면 아유 한심한 새끼들.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갔네요. 아무튼 특히 전 세계를 다 뒤집어봐도 정말 백성의 손으로 왕정을 뒤집어 본 거는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것도 뒤집어 본 게 개인들 화풀이용으로 최후가 장식이 됐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지금의 프랑스인들도 뭐 정부에서 뭐 좀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뭐 좀 한다고만 하면 두들기 부수고 하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어요? 그 우리나라는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어 본 경험이 5천년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역사도 저도 모르는 새끼가 그냥 개소리쳐 씹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무슨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지. 아유 씨부랄.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 아니 법카 쓴 것만 해도 씨발놈이 수천만 원을 써놔놓고 이 족같은 새끼가 또 이 씨발 일 받으니까 또 욕 나오네. 저도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씨부랄 이 양아치 새끼가 욕 나오게 만드네. 야 이 찌빠 새끼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지 마누라 시중들게 했잖아. 그래가 법카로 씨발 막 샌드위치 사 먹고 뭐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근데 단 한 푼도 사익을 취한 적이 없대 이 씨발놈들아.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 아메바 새끼들아. 씨풀 알렸는데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지 않을 것.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불륜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할. 지랄하네. 병신이 무슨 개소리야 씨발놈아. 그 니는 씨발놈아 당당하게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 이 개새끼야 지금. 아니 뭐 아까 그래 저기 뭐야 뉴스 들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이고 지랄 이것도 다 빨갱이 반빨갱이라는 거니까요. 뭐 TV 조선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아니 뭐 하는 말이 뭐라더라? 그 지금 안에서 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저기 진술서 그 가져간 범위 내에서 답을 하고 만약에 뭐 자기가 가져간 진술서에서 없는 내용이 나오면 그냥 뭐 답을 안 하고 있다. 그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지 씨발년아. 이거는 걸 씨발년이 기자라고?
아, 또 욕 나오네. 아, 씨발. 아, 뭐 욕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공포 통치를 종식하고 꿍이야 원정대가 돌아왔어요. 꿍이야가 가져온 원정 의뢰 보상을 받아가세요. 민주정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주겠다. 검사독재 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죠. 아, 지랄하네. 필생의 과제는 뭔 필생의 과제야, 이 새끼야.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piece of cake. 누워서 떡 먹기, 씨발라마. 저희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 민생? 네가 뒤지는 게 민생 사는 거야,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뭐 여름을 할 거 있습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이재명이 이 쓰레기 새끼가 아니 뭐 박근혜 그래 뭐 지시 아니면 뭐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다. 아니 이 새끼가 이때까지 보여온 모습을 보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뭐 진짜 지 말대로 압력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압력을 지방 정부에 중앙 정부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막 얼마나 지랄했겠어요.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때 이재명이가 박근혜한테 했던 짓거리들 뭐 뻑하면 씨발 뭐야 피켓 들고 시위하고 뭐 단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새끼가 그랬던 새끼인데 이런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래 굽신굽신 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씨발 난리가 났지. 김우준이한테 달려가가지고 특히 또 뭐 TBS 뭐 또 뭡니까 더 하여튼 막 온데 만데 쫓아가가지고 난리 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적 없었죠?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가 그렇게 잘하던 피켓 시위라든가 뭐 그런 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이 새끼가 거짓말에다가 생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쓰레기 새끼. 박광원, 이재명 검찰 출석에 잔인한 시대 신속히 마무리하라. 지랄? 신속히 할 이유가 뭐 있어 이 새끼야. 그 지금 보세요. 그냥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왜 빨리 못 잡아놨냐? 이 새끼들도 빨리 해라 빨리. 근데 검찰은 빨리 할 생각이 없는데? 검찰은 검찰의 시간표가 있는 거야. 검찰의 시간표, 이원석의 시간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뭐 빨리 해라, 늦게 해라, 한다고 해서 뭐 이원석이가 뭐 거기에 뭐 휘둘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원석의 시간, 검찰의 시간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둥이 척닥치고 있어 이 새끼야. 박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하며 더 이상 지루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루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 아니 수사를 보고 있어 이 새끼야. 이미 국민은 이 상황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으로 말하고 있다. 아니 이거는 그 검찰의 잘못이 아니야 이 새끼들아. 그만큼 이재명이 이 새끼가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이야 이 새끼들아. 심한 새끼들. 박원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과 미국, 일본의 다양한 협력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군사협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라. 뭔 소리야 병신아.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봐, 이 새끼야. 그 쥐뿔도 없는 새끼들이 그냥 막 순둥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빨갱이들의 본성이에요. 그 당연히 그러면 기자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한미일 그 안보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 그럼 우리가 잃을 게 뭐고 뭐 얻을 게 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보라고 씨발라마 기자가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이 왜 아직도 저렇게 건재하냐고요? 이런 것도 미국 뭐 물론 미국도 이제 뭐 거의 언론이 뭐 개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씨발조발 할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게 미국을 아직도 건재하게 하는 시스템의 한 분야예요. 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면 기자가 듣고 있다가 야 씨발라마 그러면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지 그 읊어봐라.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저 씨부리지 말고 얻는 거는 뭐고 잃는 거는 뭐다. 한번 읊어봐라 씨발라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기자 아냐. 아유 쓰레기 새끼들. 그래놓고 기자라고 씨발 밥벌이 처먹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딴에는 뭐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사 하나 쓰면 내 기사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들어가지고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고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북한, 중국, 러시아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 아니 이미 씨발라마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신냉전 시대로 돌입했어요. 병신아 뭘 씨발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앞뒤를 바꾸잖아요. 이게 빨갱이들의 선전선동술이잖아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제시에 역으로 대북협력 강화 체계를 출범시켰고 이런 균형과 신뢰 외교를 토대로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아니지 씨발라마. 이렇게 어깃장 없는 바람에 씨발라마 북한이 지금 20년 넘게 지금 핵을 고도화시키고 했잖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씨발놈이 핵심은 얘기를 안 하고 격까지만 얘기하면서 그것도 씌웠고 왜곡해가지고 어우 쓰레기 같은 새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서는 것은 칼날 위에 서는 것이라고며 우리를 표했고 한일 간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유 한심한 새끼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빨갱이 새끼들. 나아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과 우리 국민의 반대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기회를 낭만한다. 아유 참 씨발 진짜 이런 쓰레기들 오로지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해서 선전선동하는 거 말고는 대가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이가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이 이렇게 고도화된 거는 명리학 권한합니다. 칼로리 뉴스의 얼굴 방송사고 이동관 YTN의 3억 선배서 이런 거 해야 돼요. 3억까지는 좀 짠데 씨발 한 50억 정도 하지. 이 후보자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을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클라스 측은 또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 방송 시스템의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을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방송사고를 일으킨 점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입사 당시 응시 자격을 위반하고 군복무 기간 중 입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 군복무 중일 때 이제 채용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채용된 날이 12월 1일인데 저녁 일자는 12월 12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수석기자 응시 당시 고 오형국 동아일보 총무과장으로부터 1957년생 연령제한 대학 졸업자의 하나며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응시 예외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지원했다면서 군생활 중 동아일보 수석기자 선발 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부대장이 전역을 앞둔 부대원들의 취업활동 관련 외출 등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MBC 특정 진영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성찰하기 바란다. 이 후보자 측은 16일 입장문에서 이 후보자 아들 학교폭력 이슈 등을 보도한 MBC에 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로 증폭시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파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는 MBC 측의 공영방송이라고 자칭하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MBC는 이날 이 후보자 아들 학폭 이슈와 관련 당시 하나고에 재직했던 A 교사가 편지를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A 교사는 편지에서 당시 학생들이 자신을 찾아와 이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학폭 피해를 받다고 호소했으며 학생들 간 화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A 교사의 인터뷰는 익명 뒤에 숨은 일방적 주장을 넘어 악마의 편집이라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 교사의 증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이며 피해 학생으로 지정된 B씨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렇죠? 일부 보도에 따르면 MBC 기자는 B씨와 직접 접촉에 이러한 공식 입장문이 보도되기 나흘 전인 6월 7일에 이미 이를 입수하고도 보도하지 않고 묵살했고 B씨 입장문이 언론에 공개된 당일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뭐 그렇습니다. 뭐 빨갱이 새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도 예전에 윤통 물고 싶고 뜯고 하느라고 연영이었는데 그리고 캠벨이 한미일 정상 안보기술 교육 세계 이니셔티브 제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6일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삼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야심찬 이니셔티브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숨막히는 외교의 현장을 보았고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3개국 정상들의 공동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위의 문서와 성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회의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상징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역사적 순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그는 안보를 비롯해 기술과 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아시아 지역 문제에 관하여는 관여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면 지금은 그런 시기는 종말을 구했다며 미국은 이제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 보세요. 이게 바로 윤통이 이렇게 정책을 확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이거 딱 인정하잖아요. 윤통의 결단이 감사하다고. 한미일은 정상회의 연례회를 비롯해 3국 국가안보 및 외교장관 회담 정례화 등 1년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3국 정상을 포함한 정문의 핫라인을 위한 기술에 투자할 것이며 핵심 환경에 있어 대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적 교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교육 이니시티브도 발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자는 한층 깊고 넓어질 것이며 3국의 교류는 한층 두터워질 것이다. 음, 어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변화했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수십 년간 군사 도발 이후 외교에 나서는 북한을 리듬에 익숙하지만 현재 군사 도발은 외교적 목적이라기보다 핵 및 무기 개발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의 문을 열어두되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이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에서 적절하게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독려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우리 중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번 회의를 놓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에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로 현재 시스템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붕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그들이 기반한 공동 기반 위에서 근본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문제에 있어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삼국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 람 이메뉴얼 주1 미국 대사는 중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1, 2등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번 회담으로 근본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메뉴얼 대사는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뉴 노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리고 뭐 미라블랩 후퍼 NSC 인도태평양 전략국장 한미일 간에는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을 놓고 공유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존재했지만 구조적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일을 근본적 파트너로 규정했다. 이는 일본과 역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과거와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윤통이 인정받고 있는 지점이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에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참 우리나라 아유 참 하여튼 뭐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외교 국방장관 개별 회의 매년 개최 조율. 한미일 정부가 16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삼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뿐 아니라 안보실장, 외교장관, 국방장관도 각각 매년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외교 안보 정책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담당 고위 관리도 연 1회 정기 협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담는다고 내용 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다. 응? 니케이는 삼국 협의를 중층적으로 정례 개최함으로써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안보 담당 고위관리 협의회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타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삼국 정상회의와 공동군사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와 관련해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의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 한미일은 정상회의 정례 개최를 계기로 삼국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의도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그동안 한미일 외교장관, 국방장관 회담은 삼국 정상회담처럼 주로 다자회의를 이용해 개최됐다. 교도통신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북한 백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보세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빨갱이 새끼들은 지금 감이 안 올 거예요. 끝났어 이 새끼들아. 굳이 그냥 위로로서 삼고 싶으면 저기 저 김용민이나 그 매불쇼 또 서울의 소리 대탐사 열린 공감 그거 가가지고 이 새끼야 딸딸이나 쳐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들. 탄핵해야 되는 탄핵했는데 10월달에 탄핵 아이고 씨발놈들아. 그 전에 이 새끼야 빨갱이들 다 뒤져 이 새끼들아. 한심한 새끼들. 백악관 한미일 관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 백악관은 16일 삼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것.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차원의 협력에 도달하고 있다. 이니셔티브는 삼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속된 핵 프로그램의 진정과 핵 야망은 큰 우리라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군사적 상호 운영성과 통합, 조정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핵 협의그룹 같은 협의체를 한미일 삼국이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략적 억제력도 이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십을 복구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부터 외교, 안보 영역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아니고 중국에 대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대강 건들지 마 이 새끼야. 건들면 죽어 이 새끼야. 이 얘기죠. 지금 보세요. 제가 작년 3월 달에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했던 말 이제 완벽하게 이제 딱 구현이 되지 않습니까? 1년 3개월 만에 제가 얘기한 지 1년 5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해양 세력과 즉 굳건한 동맹으로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제 말대로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윤통입니다. 윤통이 안 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아니 뭐 이놈저놈 눈치만 보는 새끼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대통령들이 다 그랬잖아요. 여기 눈치 봤다가 여기 눈치 봤다가.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가 또 하나 나오죠. 그래서 3%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그래서 제가 내일 기대하는 게, 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뭡니까, ARS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요 MBS하고 갤럽은 면접조사 방식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ARS 방식보다는 전환 면접 방식이 당연히 신뢰도가 훅 올라가죠. 그러니까 윤 지지율 3% 오른 38%, 국민의힘 34%, 민주 2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지금 15일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이후에 조사된 거기 때문에,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8, 잘못하고 있다는 54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결단력 있음, 공정하고 정의로움, 일관성 있고 신뢰감, 잘하는 부분 없음 40%.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일관성이 없다? 아닌데 일관성이 있는데. 이거는 진영을 불문하고 일관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하죠. 정당 지지자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23, 정의당 6, 모름몽답은 35.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지율이 여당이 높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은데, 야당한테 표를 주겠다고 하는 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더 높다는 거는, 그건 좀 솔직히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정도 나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야당이 지지율이 낮은데 어떻게 야당이 표를 주겠다고 하는 게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더 나올 수가 있냐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비슷하거나 한 오차범위 내에서만 한 3, 4% 정도 앞선다거나 뭐 한 3, 4% 뒤진다거나 이러면 그냥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분명히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윤통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앞서는데 총선에서는 야당한테 표를 주겠다가 한 10몇 프로가 더 나와요.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내일 이걸 보니까 내일 갤럽에서도 아마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5% 그대로거나 아니면 한 1% 정도 올라서 한 36?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아마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한 1, 2% 떨어질라나? 민주당이 한 1, 2% 정도 더 떨어질라나? 31%인가 그랬죠? 한 29%? 29%?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